네, CES 2024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기다렸던 로봇주들의 모멘텀이 다시 한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2024년도 상반기 최소 주가 목표를 2배 이상으로 하는 로봇주 탑픽 종목을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엽의 티스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좋은 종목과 또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좋아요 혹은 응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장중에 로봇주들이 개장하자마자 반응이 좀 잘 나왔어요. 오늘 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주들한테 수급들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도 로봇주들이 이제 반짝하는 수급들을 보이면서 반응을 좀 보이기 시작했죠. 사실 이 로봇주 자체가 이제 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는 굉장히 좀 훌륭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방향이라던가 정부의 지원이라던가. 근데 이제 뭔가 좀 아쉽기도 하죠. 작년에도 로봇주들이 반응이 나왔지만 연속성들이 좀 많이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아니면 최근에 있었었던 뭐 두산 로보틱스처럼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좀 많이 펌핑이 되는 종목들이 좀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로봇주들이 가지고 있는 좀 개별적인 펀더멘털 느낌들이 좀 다소 좀 약한 편인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시장에서는 테마로 부각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뭐 온디바이스 AI라던가 뭐 이런 좀 다른 테마들이 반응을 하고 하면서 좀 재료적인 측면, 즉 모멘텀적인 측면이 다소 좀 부족한 모습이 좀 있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좋은 뉴스들이 나왔고 단기적으로나 아니면 장기적으로나 우리가 지금 로봇주를 준비할 만한 좋은 재료와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들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가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CES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서서 삼성전자가 로봇에 대해서 로봇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뭐 방향이라던가 뭐 여기는 이제 약속 이렇게 썼는데 좋은 이슈들이 모멘텀들이 더해졌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해서 이제 로봇 사업부를 이제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뭐 대규모 투자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이제 막 지분을 사들이고 하면서 이 로봇 쪽의 투자와 그다음에 이제 뭐 연구 개발들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이슈 이후에 로봇주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족했는데 그게 이제 CES에서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미뤄진 웨이러블 로봇을 올해 상반기에는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B2B부터 시작을 하고 가다듬어서 조금 더 기다리면 B2C도 경험할 수 있다. 이제 뭐 기업에서 소비자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슈와 일정에서 로봇에 대한 뭐 계획들을 발표한 것들이 수요일 날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징주 뉴스로 보면은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발언에 로봇주들이 급등. 그 당시에는 이제 삼성전자랑 연결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뭐 이제 과거에 삼성의 그 로봇 청소기 관련주인 뭐 에브리봇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지분 투자가 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좀 불을 붙였고 다른 로봇주들은 약간 좀 반짝반짝 그 다음에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데 뭐 양봉 정도 시장과 살짝 역행하는 정도 요 정도의 액션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살짝 좀 눌리고 쉬어가는 그림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뉴스를 또 볼까요? LG전자 쪽에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LG전자가 올해 10조 원을 투자, 로봇주 M&A를 검토한다. 올해 신규 투자 연구개발 R&D에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조주환 LG전자 사장 CEO가 이렇게 또 이제 CES 2024 뭐 여기 그 행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한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부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또 뉴스들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은 삼성전자 관련된 로봇주들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LG전자의 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주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더 많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20% 그다음에 뭐 상한가를 찍고 지금은 아직 장중입니다. 금요일 장중인데 현재까지는 한 2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지수가 깨지면서 약간 좀 윗꼬리를 달고는 있는데 이제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의 지분 분석을 보면은 LG전자가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LG전자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고 뭐 현대무벡스 이런 종목들이랑 같이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이런 모멘텀들이 좀 잘 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센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뭐 T로보틱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로보티즈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중에 로보로보라는 종목도 뭐 이제 반응을 했었죠. 충분히 바닥을 좀 다 다지고 올라온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오늘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이 CES를 통한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에 대한 방향들, 뭐 M&A 계획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큰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로봇주들을 볼 만한 명분이 생겼고 그 다음에 뭐 로봇주들이야 항상 또 멀리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우리가 또 준비를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서 준비를 좀 잘 해보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기업들도 로봇 투자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우리 뭐 정부 차원에서도 뭐 분위기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2차 전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주식시장의 미래 먹거리는 로봇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면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하나 또 강조했던 게 정부에서 이제 많이 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 수혜주로서의 성장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혁신엔 도전, R&D 얼마든지 뭐 지원을 하겠다. 우수 기관에 집중하려 구조 조정을 뭐 이제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정부가 도와준다라는 뉴스들은 좀 많이 나오죠. 이게 뭐 여기서 첨단 기술이라고 한다면 AI라던가 아니면 뭐 로봇, 양자 컴퓨터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또 1월 11일 나온 거 보면은 기재부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 유망 산업 현장 방문을 강화한다. 뭐 항상 뭐 신사업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뭐 정부에서도 이제 뭐 자금을 좀 늘려준다라던가 투자 계획을 좀 더 확대를 시켜준다라던가 뭐 이런 기본적인 배경들도 뭐 충분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로봇주들이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큰 모멘텀 중에 두산 로보틱스라는 좀 대여 IPO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IPO를 준비하는 로봇 기업들이 또 줄줄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2024년도에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줄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고요. 이제 어제는 또 그 CES 대신에 뭐 6G를 챙겼다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통신 관련 뭐 계획들, 뭐 인프라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AI,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뭐 같이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이제 구조 높은 그 신기술들의 뭐 상용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미래의 성장 가치는 뭐 확실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2024년도에는 실적주,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시즌에서는 실적주를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근데 실제로 로봇주들의 재무제표를 까보면은 실적이 좀 잘 못 나온 종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장중에 이제 급등을 했죠.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면은 2023년도에는 뭐 적자 전환을 하는 이런 종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적자폭이 좀 세게 커진 그런 모습이고 뭐 많은 종목들이 좀 실적으로 부각을 받을 만한 종목들이 로봇주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에브리봇도 뭐 적자는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영업 이익 폭이 2022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앞으로의 뭐 성장 기술은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들은 좋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는 앞으로 이제 좀 문제로 야기될 것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로봇주들을 이렇게 좀 다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뭐가 있고 실적이 좀 탄탄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봇주에 진심이고 2024년도 로봇주를 좀 제대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종목은 꼭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맥이라는 종목이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좀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2023년도에도 큰 성장을 한번 했었고 조정도 좀 깊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좀 새로운 상승 추이를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 내용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맥이 기업 내용을 보면은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등을 제조를 한다.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공작기계. 근데 공작기계 쪽에서 요즘에 좀 잘 팔린대요. 그래서 해외 그 수출도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판매망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그래가지고 실적이 요즘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적은 뒤에서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폐배터리 자동화 시스템 요것도 이제 우리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검사 장비 요즘에 좀 이슈가 될 만한 뭐 반도체 AI, 로봇, 뭐 폐배터리 이런 거는 이제 뭐 좀 재료로 다 가지고 있을 만한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AI 엣진 컴퓨팅 산업용 로봇 지능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기업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투자할 만한 그 사업 방향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스맥의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인데 2020년도에는 적자였어요. 2021년도에도 적자였습니다. 2022년도에 흑자 전환이 좀 세게 됐어요. 근데 이제 흑자 전환이 적자폭을 줄이면서 하는 게 아니라 흑자 전환이 굉장히 빵 하고 튀어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23년도에는 실적을 더 늘리는 확대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도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일하게 로봇주 안에서는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2022년도에는 그 연속 적자들이 막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예전에 못 벌었던 돈들을 이제 뭐 그로 인해서 재무적인 좀 악재성 내용들을 통해서 2022년도에는 그 이제 뭐 기업의 주가가 그대로 좀 반영이 바로는 못 됐었던 것 같아요. 막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막 투자 유치도 좀 더 하고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2023년도에 부각을 좀 받게 됐죠. 그리고 2023년도가 아직 이게 끝난 실적이 아니거든요. 4분기 실적이 더해져서 비로소 이제 연간 실적이 완성이 되는데 4분기에도 뭐 좋은 성과를 냈었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이 이상으로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뭐 2배가 펌핑되는 이런 영업이익을 발표할 가능성도 충분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1월 달이에요. 1월 달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2월 달이 됩니다. 2월 달부터 우리가 실적주를 많이 봐야 되죠. 왜냐면은 이때 2월 달, 3월 달에는 연간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시즌보다 4분기 이후에 연간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실적주들이 부각을 많이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또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실적 부실주들이 무너지는 시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제가 과거에 이제 TV 방송했었던 내용인데 작년에 실적으로 부각이 많이 됐었던 거는 현대차랑 그다음에 기아차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점프가 좀 많이 돼서 그에 따르는 부품주들도 반응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예시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화신이라는 종목이 2021년도에 연간 실적이 요렇게 이제 흑자 전환을 세게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는 이 영업이익이 확대폭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스맥의 구조와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3월달, 4월달 뭐 이때가 이제 실적주들이 부각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처음에 이제 2022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연간 실적이 완성이 된 2022년도에는 주가가 이제 100% 이상의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적 점프가 더 많이 됐었던 그 다음해에는 주가가 142% 정도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주들이 이제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상황이 됐는데 스맥은 거기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로봇주들이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툭툭툭툭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라 좀 단기적으로든 아니면 이제 멀리 보는 매매로든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맥이라는 종목이 2023년도에는 한번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바닥주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월봉상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이제 적자폭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개선이 바로 되지 못했었을 때 횡보하고
오르고 하락하고 바닥 다지는 이런 시기들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로봇주가 흥행할 때 다른 종목들보다 늦었지만 더 좀 강력한 반응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5,000원이라는 이제 매물대를 월봉상 차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요거를 소화해 낼 만한 뭐 기업 분위기는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여기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고 의미 있는 위치가 돼 버리니까 이 5,000원까지 소화를 해 버린다라고 하면 작년에 보여줬었던 요런 주가의 점프가 한번 좀 빠릿하게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5,000원이 지금은 저항선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도 이제 돌파의 흔적도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먹어간다라고 하면은 좀 강한 상승치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스맥을 보면은요, 작년 상승치에 대한 매물들을 소화해내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죠. 일봉상 차트가 오늘도 장중에 살짝 반응이 나왔어요. 지금은 금요일 장중 한 12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감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오늘처럼 반응이 나온 날보다는 거래량이 좀 적은데 음봉으로 눌러주고 있는 그런 날들을 이용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눈치껏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일단은 어느 위치에서 접근을 하든 돌파 시에는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보여줬었던 액션 때문에 로봇주들이 반응이 나올 때도 다른 종목들보다 변동성이 또 제법 잘 나오는 종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맥이라는 종목을 한번 다시 강조를 드렸는데, 저는 과거부터 좀 좋아했었던 종목이고 좀 꽂히는 종목이 있으면 좀 집착을 하는 스타일이라 오늘 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성공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